사후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 사후 공약은 제가 선생님들, 일선 선생님들로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할까, 그리고 불만, 어떻게 보면 클레임이죠. 이렇게 해서는 정말 교단에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평 불만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8년 전부터 들은 이야기여서 이번에 세 번째 선거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겠다 해서 마련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실이 바로 써야 된다는 건데, 그 바로 쓰는 교실은 결국은 교권 회복, 침해된 교권 회복을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은 화두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결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직업으로서의 교사에서 지금 현재 선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스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저희 학창 시절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지 봉급을 받는 직업으로서의 교사, 자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대내적으로 아마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법하고 제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철학적 사유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종교나 사상하고도 관계될 정도로 지금은 변질되어 있고, 그 뿌리가 완전히 깊이 내려박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유교 사상을 지금 덜먹이더라도 과연 이게 행복이 될까? 저는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을 그럼 과연 단시간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무너진 교권을 단시간 내에 저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교사에서 선생님으로 일단 와야 되고, 선생님에서 마지막으로 스승님으로까지 와야 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치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언제 이렇게 바뀔지는 저는 절대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효율적인 처방을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고, 또 환자 같은 경우도 이 시간에 만약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인간을 떠나 있어요. 그러면 스승으로서, 즉 인간을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로 두고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생긴 개념들인데, 사실 교사는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이라 해서 직업하고 돈벌이하고 관계되는 봉급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거슬러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그러면 이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효율적인, 단기간에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처방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법하고 제도 부분에서 건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예리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도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은 그래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도덕, 그건 지키자. 마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 전체의 뿌리가 흐느리다. 그렇게 예령은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최소한 지켜야 될 이 도덕, 이 부분이 바로 교사에 관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교사에 관련된 이 법을 마지막 가서는 교사 처우로 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유인물 제가 이렇게 나눠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유인물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8년 동안 최소한도 생각해온 교권 회복에 대한 것을 제가 마음에 담은 것을 말씀드리고, 이 유인물은 사실 참고만 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교권 회복에 있어서 가장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처방, 효율적인 처방은 뭐냐? 아동복지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제가 핵심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지금 재형법정주의에서 대원칙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법을 들면 구성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요건에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나쁜 짓이 도대체 뭔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동복지법을 듣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제가 봐도. 참고로 저는 법을 부전공해서 멕시코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저는 판례를 엄청 연구를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게 바로 아동복지법인데, 정서적 학대라는 게 이게 뭐냐는 겁니다. 정당한 지도하고 학대의 명확한 경계가 없으면요, 뭐가 정당한지를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게 정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학대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지도,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라는 게 또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법령 지침으로 명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내가 하는 행위가 과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정서적이 뭐냐? 우리 그 114 혹은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하는 게 뭐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언어 폭행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게 많이 시달리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근데 선생님들이 바로 이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무차별적으로 자기 애를 보호하고 하나밖에 없다는 그 금쪽 같은 아이라 생각해서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교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업에도 참 그 업무 과중을 해서 힘든데 학부모들하고 그런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제가 들어가면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필터링 해주겠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법으로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고 중재도 안 되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최소한 5인 이상의 상임 변호사를 둬서, 그건 당연히 봉급을 드리는 변호사죠. 그래서 해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말로 학대를 한 적도 없는데 학대를 했다 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그렇게 억울하게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정말 선생님들이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자, 이 부분에서 무고에 만약에 해당할 정도로 죄 없는 선생님들을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교권 보호에 제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제가 내세우는 기치는 교권 회복에 있어서 직업으로서 교사 그리고 선생님으로 가서 마지막은 사표로서의 스승 그것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